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영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종교 탄압 증언을 담은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종교 행위를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일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6일 발간한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 피해자 27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종교 탄압 피해로 기독교와 관련된 사례가 215명, 무속신앙 관련 5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연령대는 3세부터 80세까지, 여성과 여아의 비율은 60%가량 차지했습니다. 탄압 사유로는 중복 사례를 포함해 종교적 행위가 149건이었고 중국 내 종교 활동이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등이었습니다. 또 침해 사건으로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투옥 등이 가장 많았고 강제 송환과 연자제 적용, 고문과 지속적 폭행, 성폭행, 처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VOA에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언들은 북한 내 종교 탄압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t suggests anyway that they're not random one-off incidents. We documented 244 incidents of arbitrary arrest. We documented 125 incidents of arbitrary imprisonment. And that's just within 117 interviews. So, it does suggest wider patterns. 보고서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종교자유 침해 가해자 54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특히 가해자 34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포함해 계급과 지리적 위치, 신체적 특징과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적 식별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자유 침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국 공안부와 국경경비대를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트 연구원은 가해자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n't publish names of either victims or perpetrators. Generally what happens is that a criminal investigator will take on our evidence and examine it further, possibly do further investigations and then produce recommendations from that. So yeah, we're very happy to work with.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북한 내 종교 탄압을 촉발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체포와 구금, 강제 송환 절차 자체에서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면서 스마트폰 보편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보 통제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반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제2수도당원 사단 대원들이 무리지어 손안해주고 있는 물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문 문자를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단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 연구진이 손전화기에 전자지불 체계를 개발했다며 스마트폰 결제 기술 도입 소식을 전하는 등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수는 전체 인구의 25% 수준인 600만여 대로 추정됐으며 이 중 스마트폰 사용 비중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 역시 북한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휴대폰 사용 실태를 연구하는 김현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VOA에 북한의 스마트폰과 미국 스마트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기기 자체가 아닌 사용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아직도 3세대 그 이동통신 서비스거든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를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3세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북한을 탈출한 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모 씨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과 업무, 운전, 여가 활동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만약 있다고 해도 정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강조하고 관련 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평양의 일부 특권 계층만 쓸 수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과 지방, 지역 사람들은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며 미국은 대안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민간 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정권이 끝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대와의 협상은 어려운 것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면서 핵무기는 안보와 번영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if you get rid of your nuclear weapons, the potential for North Korea is limitless. I mean, you look at South Korea and the amazing economy that it ha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제재 하에서 북한이 현금과 무역 없이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매우 영리하고 근면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경제로 돌리면 북한은 부자 나라,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Chairman Kim could then be, rather than being deposed, he could be viewed as someone who's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Is that we have not had a test of a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by North Korea since Singapore. We haven't had a nuclear test since Singapore. Now, both of those outcomes would have been viewed as wildly successful under past administration. 또 과거 미국 정부들이 30년에 걸쳐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제1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꼽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과거 어떤 미국 정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고 동맹은 물론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서해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 한반도 주변 지역에 미국 군 자산을 전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힘에 의한 평화 원칙을 믿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따라 2021 회계연도 난민 입국에 관한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9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 회계연도에 미국이 최대 15,000명의 난민을 재입국하도록 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전 세계적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지난 1980년 이후 380만 명 이상의 난민과 망명자들을 받아들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특별 이민 지위를 가진 청소년 등 다른 인도주의적 이민 범주에 수십만 명을 더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장관이 밝혔습니다. 고노 장관은 28일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가 주최한 미일 동맹 관련 화상 대담에서 북중 간 불법 판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이 불법 판적을 단속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정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화상 대담의 사회를 맡은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3대째 군사적 도발을 통해 협상의 지렛대를 얻으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간 국경이 폐쇄된 상황이 오히려 중국 내 탈북자 구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 구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는 2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폐쇄 국가를 선언했다며 오히려 탈북민들의 북송이 중단된 지금이 중국 내 탈북자를 구출하는 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지난 2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한이 탈북자 송환을 안 받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들의 구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깊은 지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포용과 화해를 촉구해왔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려해왔다며 현재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 정부인 만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